자원 괴물 호주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원이 쏟아지는 나라가 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에 구걸까지 하게 된 걸까요? 유럽 공항을 멈춰 세운 항공유 대란과 한국의 소름 돋는 에너지 패권,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트럼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 주간의 휴전이 찾아왔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집 앞 주유소의 가격판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휴전 소식에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정작 실생활 물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왜일까요? 총성은 멈췄을지 몰라도 폭격으로 망가진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가 복구되기까지 우리에겐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에너지 보릿고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이 위태로운 이유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2026년 4월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미 석유 제품 배급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일부 공항에서는 항공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노선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마비 현상이 단 2주 뒤 한국의 물가를 어디까지 밀어 올릴지 그 시나리오는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자원 대국이라 믿었던 호주의 움직임입니다. 땅만 파면 자원이 쏟아지는 호주가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의 정유 공장들을 그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최근 한국 측에 석유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릴 만큼 이제 에너지 패권은 단순히 자원을 가진 나라에서 자원을 쓸 수 있게 만드는 나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공포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한국의 에너지 방어망 덕분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주의 휴전이 끝나고 공급망 복구가 지연될 경우 당장 다음 달 여러분의 관리비와 식탁 물가가 어떻게 변할까요? 자원 강국 호주마저 긴장하게 만든 에너지 쇼크의 실체와 한국이 쥔 결정적 카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주라는 시한부 평화 속에서 전 세계가 한국의 유조선에 주목하게 된 이 기이한 구조,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경제 논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짧은 평화 뒤에 숨은 거대한 폭풍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가올 물가 충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주변 시설들이 동시다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휴전이 선언됐어도 파손된 설비들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유가가 내려가도 실제 쓸 수 있는 기름인 석유 제품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원유라는 원자재는 확보할 수 있어도 그것을 휘발유나 경유로 바꿀 공장들이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감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와 베니스 공항의 항공유 재고는 현재 평소 대비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거리 항공기 한 대가 1시간을 날기 위해 필요한 연료는 약 2,000리터. 하지만 공항 측은 항공사들에게 올 때 연료를 채워오지 않으면 여기서 보충해줄 수 없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1분 1 초과돈인 항공사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유지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을 100% 수입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설비를 갖춘 에너지 가공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원유라는 원자재는 부족할지언정 그것을 실제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 권력은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살인적인 고유가 리스크에 노출될 때 한국의 압도적인 정제 마진 능력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자원보다 가공 능력과 전략적 비축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넘쳐나도 정유시설이 부족한 호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졌지만 치밀하게 준비한 대한민국은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정유산업을 단순히 사양산업으로 치부했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정유 공장 가동률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급 대란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책임과 리스크가 무엇인지 다음 파트에서 그 반전을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전할까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전략 비축유를 풀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정유시설 과부하의 덫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공급은 늘어나는데 가공할 공장이 부족하니 한국의 설비들은 쉴 틈 없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호주는 수입 연료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LNG 공급 안정성을 언급하며 석유 제품 수급 협의에 나설 만큼 우리 정유사들의 공급 우선순위는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고도의 외교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국내 공급 가동률을 극한으로 올리다가 단 한 곳의 정유시설이라도 기계 결함이나 사고로 멈춰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은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정제 마진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가격 압박과 공급 안정화 요구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압도적인 가공 기술이 위기 상황에서는 내수 가격을 통제하려는 정부와 기름을 더 보내라는 우방국 사이에 거대한 압박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의 충격을 가장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적 위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그 자원을 가공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호주가 효율성을 이유로 정유시설을 포기했을 때 겪는 비극이 반대로 너무 비대해진 가공 능력을 가진 우리에게는 전 세계의 공급 요청을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돌아왔습니다.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안보 시스템을 외부화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진 한국이 지금 어떤 위태로운 안보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기회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정유 능력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내부의 기초 체력은 빠르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최대 정유 단지 중 하나인 울산 공장에서 노후 설비 결함으로 가동 중단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단 며칠간의 부분 가동 중단만으로도 국내 경유 가격이 요동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전 세계에 쏟아지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우리 공장들은 현재 휴식 없는 풀 가동 상태입니다. 설비의 평균 가동 연수가 25년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부하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정유시설 내 보수 작업이 지연되고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목소리는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같은 초긴장 국면에서 메인 생산 라인 중 하나가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주유소 가격표와 물가 폭등으로 전이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강화되는 탄소 배출 규제는 우리 정유 패권의 수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탄소 국경세를 본격화하면 석유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탄소 비용 때문에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한순간에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가 우리에게 매달리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정유시설을 친환경 고도화 설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공 패권은 영원한 권력이 아닙니다. 호주와 유럽이 우리를 의존할 때 우리는 에너지를 매개로 자원 강국들과 더욱 유리한 조건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차세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위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단순히 기업의 재무제표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가공 기술로 전환하는 국가적 종잣돈이 되어야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에너지 강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유 기술이 전 세계 생존의 표준이 된 지금 우리는 이 힘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의 권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주의 휴전 선언에 안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이미 우리 식탁 물가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까지 고유가와 물가 불안은 우리 일상을 쉽게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주유소의 가격 변동보다 더 무서운 장바구니 실질 물가에 대비하십시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모든 제품의 제조, 원가에 반영됩니다.
휴전 소식에 일시적으로 국제 유가가 낮아질 때 오히려 물가 상승의 장기화에 대비한 가계 자산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의 전략적 자산과 직결된 산업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십시오. 호주가 우리에게 자원을 담보로 에너지를 요청했듯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들의 저력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국가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정유, 조선, 에너지 인프라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고리를 쥐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안보 리스크를 나의 포트폴리오 기회로 연결하십시오. 전 세계가 한국의 정유 기술과 안정성에 주목하게 된 현 상황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신호탄입니다. 단순한 뉴스 소비에 그치지 말고 이 거대한 패권의 이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과 기업의 가치로 전이될지 분석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가치가 증명된 곳에 내 자산을 배치하는 냉철함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대국 호주마저 한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게 된 이 현실, 그리고 한국이 짊어진 이 무거운 책임감이 우리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고유가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정보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남이 기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라는 시간은 짧지만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해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곧 거대한 도약의 기회 혹은 치명적인 함정이 될 것입니다. 에너지 대란의 파고를 넘어 더 큰 성장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